안녕하세요. 너티데이입니다. 제가 2023년 11월에 제가 쓰는 뜨개 도구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주로 코바늘을 했어서 거의 다 코바늘 관련된 것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그 뒤로 대바늘에도 빠져가지고 이렇게 대바늘 아이템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오늘은 대바늘 위주의 뜨개템들을 추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로 전부 다 광고 협찬 없이 다 제 돈 재산으로 제 통장 털어서 구매해가지고 직접 써보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대바늘용 바늘들 이야기부터 하자면 처음에는 제대로 대바늘에 빠질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체형 줄바늘들 아무거나 싼 거 사가지고 썼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줄 길이가 정해져 있고 분리가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대바늘에도 관심이 가고 한국 뜨개 유튜버 분들 영상들도 계속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니트 프로 브랜드의 조립식 바늘들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최소 1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길래 생각보다 좀 비싸서 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2년 전쯤 주로 실을 구매하던 러브크래프트라는 사이트에서 니트 프로 바늘 세트들 중에 셀프러브라는 이 에디션을 어느 날 갑자기 45% 할인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에디션은 한국 분들은 잘 안 쓰시던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치아오구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니트 프로 케이블들보다는 그래도 좀 부드러운 버터줄이라고 해서 궁금했었어요. 게다가 그때 가격이 할인해서 영국 돈으로 45파운드 정도였고 그때 당시 환율로는 한국 돈으로 약 7만 원대 초반이었어요. 사실 그래도 대바늘 초보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했는데 단품이 아니라 세트 가격이기도 하고 워낙 니트 프로 다른 세트들 가격이 비싼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건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에 질러버렸어요. 그렇게 구매를 해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전용 파우치가 없어가지고 따로 파우치를 구매를 해야 했어요. 잠깐 파우치 소개를 하자면 그냥 아마존에서 싼 것들 중에 적당히 디자인이 너무 구리지 않는 걸로 고른 건데 이전에 코바늘 보관으로 사서 썼던 파우치는 좀 불편해가지고 이번에는 지퍼형으로 샀더니 훨씬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다시 니트러브 바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지난 파도 가디건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편물을 뜰 때 요 연결 부분에서 좀 빡빡할 때가 많아가지고 억지로 실을 쓸어서 넘기다 보니까 바늘에 새겨진 글자들이 많이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실수로 바늘을 부러뜨리기도 했어요. 특히 요 셀프러브는 단품으로는 팔지 않기 때문에 한번 부서지면 새로 그것만 살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이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니트 프로 바늘들, 케이블들이 호환되는 게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년 전에 이어 플랫펫을 뜰 때 너무 힘을 줘서 뜨다가 결국 3.5mm를 부러뜨려 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맨체스터 시내에 있는 뜨개샵에서 파는 호환이 가능한 니트 프로 단품 바늘들 중에 요 심포니가 제일 싸서 이걸 사서 썼어요. 그리고 뜨다 보니까 3mm도 필요해져서 추가로 샀었고 작년에는 5.5mm도 쇼팁으로 급하게 필요했어서 또 제일 싼 심포니로 사서 썼는데요. 다행히 그 뒤로 아직은 니트 프로 바늘들 중에 더 부러뜨린 건 없지만 또 부러뜨릴까봐 정말 조심조심 뜨고 있는데 한번 나무 바늘 부서지는 걸 겪고 나니까 부러질 걱정이 없는 스틸 바늘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스틸 바늘도 알아보니까 여러 브랜드들이 있던데 저는 그 중에서 치아옥으로 시작해서 결국 수많은 치아오구 세트들을 하나 둘씩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실 치아오구가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가격이 꽤 비싸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 초에 급하게 갑자기 한국 갈 일이 생겨서 한국 가는 김에 뜨개실들 좀 사와야지 하고 검색을 하다가 앵콜스 뜨개라는 곳에서 치아오구 정품을 거의 최저가로 팔고 있고 후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한국 가격이 유럽에 비하면 그래도 좀 싸서 그런지 좀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가격이었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 딱 쇼팁을 너무 갖고 싶은 때였어서 치아오구 쇼팁들 중에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사이즈인 스몰 세트를 사왔어요. 근데 제가 본가가 부산이고 그때는 서울에 머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서 온라인 배송을 해서 받았지만 매장에서 구매 시에 추가 할인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다시 한국에 갔을 때 매장에 직접 가서 이 컴플리트 세트를 더 싸게 사왔어요. 그때 당시 제가 구매했던 가격이 유럽 가격 대비 30% 정도 더 싼 가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렇게까지만 사면 사실 웬만한 건 다 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대바늘로 양말 뜨기를 처음 배우려고 보니까 2.25mm를 추천하시던데 제가 가진 바늘들은 제일 작은 게 3mm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또 바늘을 구매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구매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자주 쓸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영국 시골의 작은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거기가 좀 규모가 작아가지고 여러가지 브랜드는 없었고 그냥 요 나무 바늘이랑 플라스틱 바늘 일체형으로 두 가지가 있어서 플라스틱 바늘은 너무 줄이 길고 나무 바늘은 줄은 짧지만 불어줄 수 있다는 장단점이 각각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둘 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그냥 둘 다 사왔어요. 처음에는 일단 나무 바늘로 뜨다가 결국 이 바늘이랑 줄 연결 부분이 약해서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플라스틱 바늘로 옮겨서 떠봤는데 이 연결 부분이 너무 걸리적거렸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치아오고 쇼티 작은 사이즈 사서 그걸로 쓰고 싶다고 슬쩍 눈치를 줬던 덕에 폴란드 시부모님께서 요 치아오고 쇼티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셔서 감사히 편하게 양말을 마저 잘 뜰 수 있었어요. 사실 양말 뜨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아가지고 나중에 다른 양말 추가로 뜨고 나면 그때 같이 더 얘기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바늘은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폴란드 뜨개샵에 갔다가 언젠가 양말 떠봐야지 싶어서 미리 잘 안 부러지는 재질의 양말 바늘을 하나 사온 건데요. 이게 3mm짜리예요. 근데 이번에 양말 뜰 때 보니까 3mm로 뜨는 게 아니었어서 아직도 구석에 박혀 있어요. 이건 다음에 장갑이나 다른 거 뜰 때 써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니팅링인데요. 처음에 테무에서 한번 이걸 사서 써봤는데 너무 싸구려같고 새 냄새도 나고 딱히 편하지가 않아서 구석에 박아뒀는데 어느 날 바늘 이야기 김대리님 브이로그 영상들 중에 이 니팅링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전에 봤던 니팅링들이랑은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걸 판매하시는 걸 알게 돼서 작년 연말에 한국에 간 김에 바늘 이야기에서 사왔어요. 사실 매장에선 품절이라 못 샀고 온라인 주문을 해서 받아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에 색상이 여러 가지였는데 다 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만 사오기는 너무 고르기가 힘들어서 두 가지를 사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맨체스터 시내 나가면서 뜨개거리 챙겨 나가면서 하나 가져갔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 니팅링이 엄청 편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뜨개할 때 저도 모르게 실을 엄청 당겨서 힘을 써가지고 뜨는 편이라 어느 정도 뜨개를 하고 나면 손가락이 좀 얼얼한데 이 니팅링 덕에 좀 약간 힘을 덜 들여서 뜰 수 있어가지고 이전처럼 손가락이 아프지 않아서 잘 쓰고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 마커링인데요. 사실 마커링은 이전에 코바늘 도구들 소개할 때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남편이 새로 사줘가지고 종종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작년에 합이라는 사이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해가지고 싸게 샀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늘 스토퍼인데요. 이것도 테무에서 샀었고 가끔 대바늘 뜨다가 잠시 놔둘 때 코가 빠지지 않게 막아두는 용으로 잘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싸서 산 거고 디자인이나 색깔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나중에 예쁜 거 발견하면 그때 새로 사서 쓸 계획이에요. 당장은 아직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아서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휴대용 줄자인데요. 이것도 테무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저렴한 것들 중에 적당한 걸로 샀던 거고 아직까지 고장 없이 잘 쓰고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뜨개할 때 단수를 카운팅하는 도구들인데 이렇게 돌리는 타입은 두 개가 세트였어서 샀던 거고 생각보다 좀 잘 돌아가서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특히 이동하면서 뜰 때 가져나갔다가 숫자가 바뀌어서 더 이상 쓰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니었어서 아까워가지고 버리진 않고 그냥 구석에 박아두고 있어요. 요거는 작년에 몰타 갔다가 거기에 뜨개샵에서 발견하고 궁금해서 사온 건데 이것도 이동할 때 써보니까 버튼이 잘 눌러져서 그냥 이것도 구석에 모셔두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단수 카운팅은 그냥 어플을 쓰는 게 안전하더라고요. 저는 애플워치를 쓰고 있어서 애플워치로도 호환되는 무료 앱을 다운받아서 쓰고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3년 전에 아마존에서 구매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와인더인데요. 그때 당시 약 10파운드 정도? 그때 환율로는 약 16,000원 정도에 샀었는데 한국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저는 영국에 살고 있어서 그냥 이걸 샀었어요. 지금까지 고장 없이 잘 쓰고 있는데 한 100g 정도 감고 나면 더 이상 감기 힘들어가지고 더 큰 사이즈로 다음에 살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도구는 바로 요 물레인데요. 요건 2년 전쯤 처음 타레시를 사서 물레 없이 감다가 빡쳐가지고 결국 애쉬에서 가장 싼 것들 중에 후기가 좋은 걸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벌써 고장이 났어요. 요 위에 물레 고정하는 부분 나사 돌리는 게 부러져가지고 제대로 고정은 안 되지만 아직도 그래도 타레를 감을 수는 있어서 계속 쓰고 있어요. 타레시를 감는 물레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테이블 가장자리에 꽂아서 고정해가지고 쓰는 타입들도 있던데 저는 제가 처음에 샀던 와인더가 고정해서 쓰는 타입인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고정할 필요를 못 느껴서 물레는 고정형이 아닌 이걸로 산 건데 막상 사서 써보니까 물레 돌리면서 계속 움직여가지고 좀 불편해서 다음에 물레를 사게 되면 고정형으로 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얀 홀더인데요. 이건 작년 불프 세일 때 하비 사이트에서 할인을 해서 구매를 했고 이게 한 개짜리도 있던데 저는 합사할 때 두 개를 꽂아서 쓰면 더 편할 것 같아서 두 개짜리로 샀어요. 근데 무게가 있어서 외출용은 아니지만 집에서 쓰기에는 딱 좋아요. 제가 장비 욕심이 많아서 하나둘씩 사다 보니까 뜨게 한 지 2년 반 만에 이렇게 도구들이 늘었는데 아직도 갖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앞으로 또 다른 것들 구매하게 되면 추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